여러분, 혹시 병실 문을 열었을 때 혹은 오랜 시간 병상에 누워 계신 가족 곁에 다가갔을 때 평소와는 전혀 다른 낯설고도 특유한 냄새를 맡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흔히 노인 냄새라고 치부하거나 단순히 병실의 소독약 냄새와 섞인 채취라고 생각하고 넘기기 쉬운 이 현상 속에는 사실 인체가 보내는 가장 경이롭고도 엄숙한 마지막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이 징후를 놓치거나 심지어 두렵고 기괴한 현상으로 오해하여 깊은 죄책감과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세월이 가르쳐준 이 비밀, 모르면 평생 억울할 확률 200%입니다. 죽음이라는 생명의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 몸이 왜 특정한 후각적 신호를 내뿜는지, 그리고 그것이 남겨진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지 명확히 아셔야만 후회 없는 존엄한 이별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죽음에 대한 막연한 공포를 거두어내고 생의 마지막 순간을 가장 지혜롭고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통찰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죽음은 언제부터인가 병원이라는 차갑고 폐쇄된 시스템 속으로 철저히 격리되었습니다. 과거 우리의 조상들은 안방에서 가족들의 온기 속에 생을 마감하며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중환자실의 기계음과 복잡한 의료 장비 속에서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생명의 마지막 단계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신체적 현상들을 공포의 대상이나 의학적 실패 혹은 기괴한 징후로 오해하곤 합니다. 특히 몸에서 배어나오는 특유의 냄새는 인류가 오랜 시간 동안 직관적으로 죽음의 전조로 인식해온 대상입니다. 왜 우리 몸은 생명의 스위치가 꺼지기 직전 이토록 강렬한 후각적 신호를 세상에 남기는 것일까요? 이것은 일각에서 오해하듯 단순한 육체의 부패 과정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자들이 반드시 읽어내야 할 인체의 가장 정교하고도 이타적인 마지막 데이터입니다. 지금부터 임종의 신호를 의학적 구조와 사회적, 심리적 맥락에서 아주 입체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신체는 임종이 임박하면 놀라운 생물학적 전환을 시작합니다. 마치 연료가 고갈되어 가는 엔진이 최후의 동력을 얻기 위해 보조 시스템을 가동하듯 인체는 에너지를 얻는 원천을 외부의 음식물 섭취가 아닌 내부의 비축분으로 급격히 전환합니다.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할 장기의 기능이 멈추기 시작하면서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체내에 저장된 지방을 맹렬하게 연소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지방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케톤체라는 부산물이 대량으로 생성됩니다. 이 케톤체는 혈액을 파고 돌다가 환자의 호흡을 통해 밖으로 배출되는데 이때 마치 달착지근한 과일이 발효되는 냄새 혹은 매니큐어를 지우는 아세톤과 비슷한 특유의 향을 뿜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임종을 앞둔 환자의 숨결에서 낯선 냄새가 나는 첫 번째 의학적 이유입니다. 이와 동시에 인체의 해독과 배출을 담당하는 거대한 두 축, 즉 간과 신장의 기능이 서서히 멈추어 갑니다. 평소라면 소변이나 땀을 통해 완벽하게 걸러지고 배출되었을 체내의 독소와 노폐물들이 더 이상 갈 곳을 잃고 혈류 속에 쌓이게 됩니다. 특히 간 기능의 저하로 인해 황화합물과 암모니아 성분이 분해되지 못하면서 호흡과 땀샘을 통해 밖으로 새어나오게 되는데 의학계에선 페토르 헤파티쿠스, 즉 간성 악취라고 부릅니다. 이 냄새는 흙냄새, 곰팡이 냄새 혹은 희미한 마늘 냄새가 섞인 듯한 묵직하고 특이한 채취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냄새를 맡았을 때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거나 당황할 수 있지만 이는 결코 환자가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나는 불결한 냄새가 아닙니다. 인체라는 위대한 시스템이 가동을 멈추기 전 자신의 모든 것을 소진하며 수행하는 최후의 화학적 반응이자 생명 연장의 단계에서 존엄한 마감의 단계로 진입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너무도 객관적이고 숭고한 데이터인 것입니다. 이렇게 신체의 장기들이 하나둘씩 기능을 정지하는 과정에서도 우리의 뇌와 감각계통은 무질서하게 붕괴하지 않고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적으로 작동을 멈춥니다.
임종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시각이 흐려지고 이어서 미각과 후각, 그리고 촉각이 서서히 세상과의 연결을 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청각은 인체가 가장 마지막까지 열어두는 최후의 데이터 수집 경로라는 점입니다. 눈을 감고 의식이 없어 보이는 환자일지라도 뇌파를 측정해보면 사랑하는 가족의 목소리와 주변의 소리에 뇌가 반응하고 있다는 의학적 연구 결과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인체는 왜 청각을 끝까지 열어두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사랑하는 이들이 전하는 위로와 작별의 인사를 가슴 깊이 새기고 떠나기 위한 생명의 경이로운 배려일 것입니다. 이러한 감각의 소멸 과정에서 유가족들을 가장 큰 충격과 슬픔에 빠뜨리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임종 직전 환자의 호흡에서 들리는 거칠고 덜그럭거리는 가래 끓는 소리, 의학 용어로 데스레틀이라 불리는 임종음입니다. 의식이 저하된 환자가 삼킴 기능을 상실하면서 기도와 식도에 침과 분비물이 고이고 그 위로 힘없는 호흡이 오가며 만들어내는 이 소리는 지켜보는 가족들에게는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의 소리로 비춰집니다. 많은 가족들이 환자가 숨이 막혀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오열하며 당장 가래를 빼달라고 의료진에게 매달립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만 아는 진짜 인생의 짬바죠. 눈에 보이는 현상 이면의 진실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의학적 연구에 따르면 이 소리가 날 때 정작 환자 본인은 통증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뇌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해 다량의 엔도르핀과 천연 진통 물질을 폭발적으로 쏟아냅니다. 이로 인해 환자의 의식은 깊이 혼탁해지고 육체적 고통보다는 아주 깊은 수면 상태와 유사한 평온함과 무감각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즉, 임종음은 고통의 절정을 알리는 비명이 아니라 감각이 완만하고 부드럽게 소멸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평안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이처럼 임종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특유의 냄새와 호흡의 변화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 지식을 넓히는 것을 넘어 현대 의료 시스템과 유가족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게 하는 핵심 지표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이를 보낼 수 없다는 간절함 때문에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같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집착하곤 합니다. 환자의 갈비뼈가 부러지고 입안이 상처투성이가 되는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루 이틀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사랑일까요? 환자의 몸에서 특유의 대사성 향취가 배어나오고 데스레틀이 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신호를 치료의 실패나 의학적 포기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신체가 가족들에게 보내는 배웅의 시작을 알리는 알람입니다. 이 신호를 수용할 때 비로소 우리는 환자를 괴롭히는 불필요한 침습적 치료를 멈추고 그 자원을 환자의 신체적 안위와 정서적 지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웰다잉의 구조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 의료 체계 속에서 환자의 숭고한 자기결정권을 지켜주는 일이며 동시에 남겨진 가족들이 평생 안고 가야 할 심리적 부채감과 상실의 트라우마를 해소하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합의의 기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호들을 기피하고 두려워하게 된 데에는 현대사회의 시대적 배경이 큰 몫을 차지합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공동체 사회에서는 마을 누군가의 죽음을 함께 지켜보며 임종시의 냄새나 소리를 삶의 일부분이자 일상의 연장선에서 자연스럽게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눈부신 경제 성장과 고도의 도시화, 의료의 기계화는 늙음과 죽음을 일상에서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죽음은 무균실의 하얀 침대 위에서 은밀하게 처리되어야 할 비위생적이고 두려운 불청객으로 타자화되었습니다. 금기시된 신호의 공론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행히도 최근 초고령화 사회로 깊숙이 진입하면서 이러한 임종의 신호계를 과학적이고 인문학적으로 이해하려는 성숙한 시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죽음 직전의 향취를 기피와 혐오의 대상이 아닌 마지막 소통을 위한 최종 알림으로 겸허히 수용하는 태도야말로 우리 현대 사회가 죽음을 대하는 문화적 성숙도를 측정하는 가장 정확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몸이 쇠약해지고 낯선 냄새를 풍기며 거친 숨을 몰아쉬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분명 가슴이 무너지는 경험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몸이 보내는 이 마지막 향취와 신호들은 결코 공포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수십 년간 주인을 위해 쉬지 않고 뛰어온 심장과 폐, 간과 신장 같은 장기들이 이제 자신의 소임을 다 마쳤다고 보고하는 숭고한 종료 보고입니다. 그리고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남겨진 가족들에게 마음을 추스르고 미안했던 일, 고마웠던 일, 그리고 사랑한다는 벅찬 진심을 전할 수 있도록 인체가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어 열어둔 최후의 창문입니다. 냄새와 소리라는 표면적인 물리적 현상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 이면에 숨겨진 생명의 경이로운 논리적 흐름과 배려를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하는 이의 마지막을 갑작스러운 사건이나 사고가 아닌 삶을 완성하는 자연스럽고 존엄한 과정으로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죽음의 신호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몇 가지 의학적 지식을 뇌리에 주입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생명과 삶의 유한함을 겸허히 인정하고 살아 숨쉬는 현재의 순간을 더욱 치열하게 사랑하겠다는 철학적 결단이자 삶의 태도를 요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인체의 신호들이 그저 무서운 이별의 경고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쉬움 없이 마지막 대화를 나누라는 생명의 다정한 배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언젠가 이 필연적인 과정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깊이 있는 분석이 여러분에게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을 걷어내는 따뜻한 햇살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공포 대신 차분한 준비와 삶에 대한 깊은 통찰,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을 한 번 더 안아줄 수 있는 용기가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언젠가 다가올 이별의 순간에 당황하지 않고 두 손을 굳게 잡으며 그동안 고생 많았어, 사랑해, 이제 편히 쉬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지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죽음을 공부하며 삶을 배우는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빛나는 노후를 응원합니다. 이게 진짜 인생의 맛이죠.